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공부의 기출문제, 엑셀 스프레드시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회차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스스로 좀 많이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도 어느 문제는 버릴 문제, 이거는 내가 풀어야지 하는 문제,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45분 안에 좀 버릴 거 버리고 45분 안에 푸는 연습이 좀 되셔야 돼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은 항상 똑같죠? 어떻게 해요? 데이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우리는 CA/OA 폴더가 아니라 그냥 데스크탑에서 공구에 압축을 여기서 풀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도서 판매 액세스 파일을 갖고 오시고 필요한 게 뭐예요? 고객 코드 도서 번호, 고객 코드 도서 번호, 그 다음에 판매일 수량 금액, 판매일 수량 금액, 다음 자, 두 번째 삼각형은요, 판매일이 2017년 3월 이후이고, 판매일이 이후야, 크거나 같다.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봐야죠. 2017년 3월 이후이고, 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들어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2017년 월 1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1017 빼기 3 빼기 1 이후이고, 날짜 형식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아시겠죠? 자, 요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비조건이 수량이 5 이상 10 이하야? 수량이 5 이상 크거나 같다, 5 이상 작거나 같다, 10 이하야?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첫 번째는 뭐요? 수량과 판매일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수량과 내림차순, 판매일, 내림차순 이렇게 해서 결과를 갖고 오면 되죠. 그래서 되돌리기, 마침 그런데 어디서부터요? B2셀부터 갖고 오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갖고 와주면 됩니다. 자, 2번 고급 필터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자, 고급 필터는요,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얘의 조건은 A28부터 A29. 요렇게 두 가지, 두 셀만 선택된다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건이라고 쓰고, 밑에 true, false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쵸? 조건의 범위가 요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필드명 쓰고 뭔가에 해당하는 거를 또 조건에 해당하는 걸 써야겠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요. 그냥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true, false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and, or와 average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A 조건, B 조건 또 생각해 보자고요. 자, A 조건은 판매 금액이 판매 금액의 평균 이상이야? 요겁니다. 그쵸? 그러면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 이상이야? 라고 물어봐야니까 이게 A 조건. 그쵸? 그러면 판매 금액이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는 여기 쓰면 되겠네요. 에버리지. 판매 금액의 F4. 여기 F4 왜 하시는지 아시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판매 금액 이상인 애들만 true가 될 테고, 그쵸? 자, 이게 A 조건이고요. B 조건은 이거로 연결됐습니다. 분류가 컴퓨터 또는 사회 과학이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월이라는 함수 열어서 얘의 분류가 는 컴퓨터 또는 사회과학이야? 컴퓨터야? 컴퓨터 또는 C3이 는 사회과학이니? 이 얘기는 둘 중에 하나라도 속하는 게 있으면 탐이 나온다는 얘기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애들만 갖고 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요. 여기서 고급 필터의 조건에서 판매의 분류 도서번호 수량 판매 금액만을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갖고 오면 이 필드명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다 갖고 오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판매일과 분류와 도서번호 수량, 판매 금액 얘네들만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쵸?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직접 입력을 해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A31셀에 이렇게 붙어 넣고 요거에 해당하는 필드에 해당하는 애들만 갖고 와줘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표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고급에 들어가서 조건을 우리가 만든 아직 안 만들었죠. 그쵸? 여기다 조건을 만들어야죠.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 자, 첫 번째 조건이 판매 금액이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이야. 이게 첫 번째 A 조건이랑 5월이라는 함수를 열어서 얘의 분류가 는 컴퓨터 또는 사회과학이야 라고 했으니까 얘가 는 사회과학이니 이렇게 하고 5월 함수 바로 잡고 end 함수 바로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고급의 조건은 false야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에 원래는 그냥 클릭만 하면 이 속한 목록에서 다 갖고 왔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판매 분류 도서번호 수량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애들만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뿅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요 고급 필터가 끝나고요. 조건부 서식은 내가 선택한 범위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거. 이제 지겹죠? A3부터 G26까지 이렇게 선택. 필드명을 거의 다 제외하고 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요. 레프트 함수, 미드와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객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I이고 고객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I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아, 레프트 함수의 고객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I야? 그리고 AND 조건이네요. 도서번호의 다섯 번째 글자가 O야? 도서번호의 다섯 번째 글자를 따와서 O야?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바로 하겠습니다. 옆에다 쓰지 않겠습니다. 홈에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세 결정.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해당하는 값의 조건을 만들면 된다고 했죠. 는 자, AND와 OR 조건을 얘는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고객 첫 번째 글자가 I이고 라고 했으니까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요. 그렇죠?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 left 함수를 또 열어서 고객 코드에 항목을 선택했을 때 F4 땅땅입니다. 그렇죠? 1, 2, 는 I야? 문자니까 I야? 이렇게 하나 물어보고요. 그렇죠? 또 되시죠? 도서번호의 다섯 번째 mid라는 함수를 열어서 도서번호의 항목을 선택하고 F4 땅땅을 누르고 다섯 번째 글자를 갖고 와야 되니까 5, 한 글자만 갖고 오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글자가 5 이상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는 곱하기 1을 해서 숫자로 만들어주고요. 얘의 값이 크거나 같다 5 이상이야?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n 함수의 가로를 닫아주면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 우리는 얘에 해당하는 뭐라고 싶은 거예요. 글꼴색은 빨강,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그러니까 서식에 자, 이 조건이 맞으면 나는 굵은 기울인 꼴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줘.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3번의 조건부 서식도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조건부 서식의 어떤 거요?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행 전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항목을 선택을 하되 F4 땅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4번 바로 넘어갑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얘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이거는 거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고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가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 여백에 가로, 세로. 첫 번째 삼각형 해결이요. 그렇죠? 매 페이지의 하단의 가운데 구역. 머리글 바닥글에 하단이라고 했으니까 바닥글의 가운데 구역. 여기에서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가운데 구역에 페이지 번호가 얘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 현재 페이지가 1이고 전체 페이지가 3인 경우 1 짝대기 3으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현재 페이지, 전체 페이지 갖고 오시면 되죠. 그쵸? 페이지 번호 삽입이, 샵이 하나 있는 게 현재 페이지고 나누기, 짝대기, 전체 페이지 수 삽입 뒤에 넣어주시면 끝나잖아요. 띄어쓰기 없으니까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되죠. 확인.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얘는 시트로 가보면요. 행렬 머리글이라고 있죠.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4번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문제 1번이 끝났고요. 계산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요. 자, 워크데이와 텍스트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표일에 판매일에서 판매일 얘네요. 그죠? 판매일에서 주말을 제외한 5일 후의 날짜를 반품 가능일로 계산하여 여기에 표시하시오. 표시 예를 1월 8일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워크데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봐야 돼요. 워크데이라는 함수를 쓰니까 특정일의 날짜의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 평일 수를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판매일에서 우리는 며칠을 더한다고요? 제외한 5일 후의 날짜. 5라고 쓰면 되겠죠? 홀리데이즈라는 거는 생략이 가능한데 우리가 공휴일, 뭐 어린이날이나 뭐 빨간 날 있잖아요. 국가 공휴일. 거기를 옆에 연월일 단일로 써놓고 이렇게 그 휴일을 지정을 해주면요. 그거는 또 하루 빼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공휴일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면 반품 가능일이 나옵니다. 5일을 주말을 빼고 더한 값이 나오고 우리는 여기에 텍스트 함수를 써줘야죠. 텍스트 함수를 쓰되 얘의 값을요.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01월 08일 mm월 k고 2D1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1급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급 문제예요. 2급 문제. 2급 문제입니다.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보너스 탄 거죠. 보너스. 자, 2번이요. 할인액을 구하려고 했는데 사용자 정의 함수네 Alt F11 삽입의 모드를 열어 놓으시고 퍼블릭 펑션을 쓰자고 했어요. 그렇죠? 퍼블릭 펑크션 fn 할인액 자, 판매일과 금액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쓰셨죠? 퍼블릭 펑션 이걸 쓰고 판매일과 금액을 가지고 인수를 계산한대 라고 했으면 우리는 일단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문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인액은 우리는 FN 할인액을 구할 건데 마지막 할인날 J2 이전에 판매된 경우에만 금액의 15%를 계산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if 만약에 판매일이 어디요? 판매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할인날. 그러면 J2셀이네요. 그쵸? J2셀에 마지막 마지막 할인날에 해당하는 날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셀 값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셀즈 J2셀이라고 쓰면 얘는요 어떤 워크시트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계산 작업에 있는 J2셀을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여기 대괄호를 여시고 계산 작업에 느낌표 J2셀을 갖고 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표는요, 워크시트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에 있는 J2 셀을 갖고 와서 얘의 값이 소도 판매일에 뭐가 빠졌어요? 그거 빠졌잖아. 이전이라고 했더니 작거나 같다가 빠졌죠. 그렇죠? 이렇게 할인 판매일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죠.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FN 할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금액의 15%를 할인해 준다고 했으니까 0.1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else 그게 아니면 FN 할인액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다고 했잖아요. 0이야. and if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의 문제는요. 데이트 셀의 절대값으로 갖고 오되 얘는 이
비주얼 베이직 상에서 엑셀의 계산 작업 시트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느낌표하고 J2 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Alt Q를 누르고요. 할인액 FX 누른 다음에 갖고 오시면 되겠죠? 사용자 정의 할인액 FN 할인액 판매일 판매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내가 넣어준 이 사의 값을 비교를 하겠죠, 그렇죠? 이 사의 값을 마지막 할인 날이랑 비교를 해서 할인액을 계산해 주겠죠. 그래서 얘를 뿅 넣으면 값이 없을 때는 0으로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액을 계산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썸이랑 먼스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썸이랑 먼스 함수를 쓰되 얘는요 배열 수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분류와 판매일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판매월과 분류별 판매 건수니까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러면 조건이 두 개인 썸 함수를 사용한 개수를 세는 공식을 써야죠, 그렇죠? 그러면 표 2에 는 썸이라고 쓰고요.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열 함수 공식은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판매월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뭘 비교해요? 분류가 컴퓨터야, 소설이야, 취미야, 사회과학이야? 요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곱하기 1은요. 안 써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 0101로 나오니까 조건이 하나일 때는 개수를 셀 때는 꼭 곱하기 1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곱하기 1을 안 하셔도 돼요. 조건이 두 개, 세 개, 두 개 이상일 때는. 자, 그러면 내가 판매월을 갖고 오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판매 1에서 월을 뽑아 오셔야죠? 먼스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쓰는 겁니다. 먼스 함수를 쓰되 배열은 딱공끼리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판매 1을 집어넣고 나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길 거니까 F4.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먼스 함수의 가로를 닫고 는 1월이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는 1월이니? 라고 했을 때 밑으로 당길 때 2월, 3월, 4월로 바뀌어야 되고 옆으로는 빈칸이니까 어떻게 걸어줘야 돼요? 숫자는 풀어주고 영어는 묶어줘야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요. 이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배열함수의 공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분류가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컴퓨터야? 라고 했을 때 밑으로 당길 때는 빈칸 옆으로 당길 때는 소설, 취미, 레저, 사회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해야 되고 영어는 풀리고 숫자는 묶여야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배열함수 공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F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각 달에 해당하는 각 분류에 해당하는 개수를 이렇게 세주겠죠. 그렇죠? 자, 이게 3번 문제였고요. 4번 문제요. 표일에 고객 코드와 정가를 이용하여 고객 코드와 정가를 이용한대. 정가. 고객 코드와 정가. 얘랑 얘를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한대요? 얘를 이용하여 고객 코드별 가장 큰 정가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배열함수네요. 그쵸? if, max, left. 아, 이게 너무 쉬운, 마지막이라고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고객 코드별, 자, 고객 코드별, i랑 o가 있는데, i는 온라인이고, o는 오프라인인 가봐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조건이 하나인 if, max 안에 if가 들어가. left 함수를 써서 고객 코드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와. 그것 중에 얘는 최고 정가를 구하니까 범위가 들어가면 돼. 정가의 범위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max 안에 if가 들어가. 하다다다다, 컴마, 범위가 와. 정가의 범위. 이거 아시죠? 배열함수는 꼭 공식을 외우시고 있으셔야 돼요. 밑으로 당길 거니까 F4. if 가로 닫고 max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는데 우리는 고객 코드 I야, O야 이걸 따져야 됩니다. left 함수를 열어서 고객 코드에 도서 번호에 고객 코드 얘잖아요. 도서 번호가 아니라 짝꿍끼리 계산하니까 이렇게 듣고 F4 컴마 왼쪽에 한 글자가 가로 닫고 는 I야?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뭐 밑으로만 땡기는 거니까 얘는 뭐 따로 묶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래서 밑으로 땡기면 오프라인에 해당하는 최고값, 온라인에 해당하는 최고값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거에 해당하는 뭐 상품명을 찾으세요. 이거에 해당하는 뭐 가격을 찾으세요. 매치랑 인덱스를 써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겠죠. 이렇게 쉽게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5번이요. 표 1을 이용하여 표 사에 I35 여기요. I35 여기에 고객 코드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거네요. 셀에 분류가 치미 레저인 고객 중에 금액이 가장 많은 고객의 고객 코드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 그러면 뭐요? 치미 레저인 조건이 하나 있네요. 치미 레저인 고객 중 금액이 가장 많은 고객의 고객 코드. 그러면 우리는 여기 분류해서 치미 레저인 애들에서 맥스 함수를 씌워서 우리는 뭘 갖고 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5번이 조금 좀 어렵네요. 그죠?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금액이 가장 큰. 자, 이렇게. 자, 우리는요, 맥스 함수를 쓰면 여기에서요, 이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건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분류가 뭐여야 된다고요? 취미 레저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는 배열 수식 이거는 배열 문제가 세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요. 는 max라는 함수를 쓰고 조건이 하나입니다. 여러 닫았다 곱하기 금액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액의 범위. 이렇게. 근데 뭐 나는 잡아당기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요. 우리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취미 레저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니까 이 범위 안에서 는 뭘 찾으면 돼요? 취미 레저를 찾으면 되잖아요. 취미 짝대기 레저야?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셀을 선택해서 F4를 누를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 해서 이렇게 치면 자, 여기서요. 우리는 84,000원을 구했어요. 그쵸? 자, 이거는 매치 함수를 써서 이게 84,000원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치밀해져. 그러면 얘는 상대 위치값을 구하니까 매치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84,000원을 찾아줘. 컴마. 어디에서? 이 범위 안에서. 그쵸? 이 범위 안에서. 자, 그리고 컴마 정확한 값을 찾아줘 라고 하면 얘는 세 번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덱스를 씌워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고객 코드에서 세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와줘 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컴마 어떤 값? 상대 위치 값, 매치의 값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갖고 오면 이렇게 갖고 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매치라는 함수를 씌워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84,000원이야. 그런데 어디서 찾는데요? 자,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게 어디서 찾아요? 콤마 룩업 어레이가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찾아줘. 컴마 0. 자,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지 않기 때문에 F4를 안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에서 왜냐하면 배열 수식이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상대 위치값 세 번째야 라는 값을 찾아왔으니까 인덱스를 씌워서 어디요? 어디서부터 내가 갖고 온 거는 고객 코드 이 범위 안에서 컴마 그리고 상대 위치값 3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서 그 값을 갖고 와줘 라고 하면 왜 안 될까요? 배열 함수가 써졌으니까 엔터를 치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문제 5번도 문제를 풀었죠. 그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이요.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요.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표를 가지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에. 그런데 K2부터 그려졌네요. K2부터가 아니라 K4부터 그려졌죠? 보고서 필터는 두 칸 위에 생기니까 K4를 클릭하시고요. 확인. 그리고 여기 보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고객 코드가 들어가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그 다음에 고객 코드가 나와 있고, 자, 합계 수량, 이거는 고객 코드를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행 레이블로 집어넣고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I는 온라인이고 O는 오프라인, 요거는 그룹을 해주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뭘 해줘야 돼요? 두 칸 위에 분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분류가 보고서 필터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얘는요, 열 레이블이 없는 겁니다. 합계 수량, 합계 금액, 수량의 합계가 구해지고, 금액의 합계가 구해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볼까요? 이게 그룹을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과 보고서의 레이아웃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했고, 보고서의 레이아웃은 디자인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 바꿔줬고요. 고객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I면 온라인, O면 오프라인으로 그룹을 지정한 후 그룹 하단에 부분합을 표시하시오. 얘는요, 같이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그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룹 1에 온라인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5만 선택을 하셔서 우리는 얘를 그룹해주고 그룹 2가 오프라인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룹 하단에 부분합을 표시하라는 거는 여기 부분합,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써주시고, 자, 그런데요. 확장, 축소,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얘네들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래요. 얘는 옵션이에요. 여기 플러스 빼기 단추를 표시 안 함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피벗 스타일 밝게 15를 적용하고 금액의 표시 형식은 가필드 색에서 회계 범주. 그러면 일단은요, 얘를 선택을 하고 디자인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뭘로요? 스타일 밝게 15. 밝게 15. 했죠? 그 다음에 가필드 설정에 금액의 표시 형식, 합계는 아니고요. 금액의 표시 형식을 회계 형식으로 가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의 회계로 소수점은 없네요. 그죠? 확인.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류, 그림이랑 틀리잖아요. 분류는 어떻게 해요? 소설만 나타나도록. 그러면 모두를 눌러서 소설만 확인이라고 하면 결과가 똑같으면 되죠.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우리는 또 10점을 따신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 문제고요. 분석 작업 2번이요. 자, 얘는요, 통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딱 봐도 통합이네요. 분류가 수량과 판매 금액, 수량과 판매 금액. 그쵸? 필요한 거는 이 분류입니다. 그쵸? 분류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회가 소설, 취미, 레저, 컴퓨터 이렇게 섞여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필요한 얘네들의 수량, 각각의 수량과 판매 금액. 얘는요, 표 밖에서 통합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통합 기능. 그래서 최대값 통합, 수량과 판매 금액의 최대값을 구하는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는 최대값 통합 매크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좀 더 이쁘게 해주려면요. I8 셀을 선택해서 왜? 여기에 도형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I8부터 I10까지 도형이 그려져야 되니까 여기서 시작했다가 통합을 하고 여기로 나와서 매크로를 멈추고 그 다음에 도형을 여기 위에 딱 덮으면 얘가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표 밖에서요. 그렇죠? 매크로 기록. 그 다음에 최대값 통합이라고 씁니다. 최대값 통합 확인.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매크로를 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분류 이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첫 행과 왼쪽 열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는 게 통합이잖아요. 컴퓨터가 계산해줘 데이터에 가상 분석 옆에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요. 우리는 함수를 정해야 돼요. 최대값 함수니까 최대값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참조 영역을 이렇게만 안 넣으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하니까 분류서부터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참조 영역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에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 해주시면
내가 선택한 이 영역에서 첫 행, 수량과 판매 금액들을 뽑아요. 그리고 왼쪽 연, 사회가 소설, 취미, 레저, 컴퓨터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찾아요. 그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주는 게 통합이에요. 만약 평균을 하라 그러면 그 값들을 평균 내고 합계를 하라 그러면 그 값들을 더해주겠죠. 그래서 여기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범위를 이렇게 넣는 것도 중요하고요. 확인. 그러면 나왔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원래 왔던 자리에 와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로 가셔야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웃는 얼굴을 달래요. 삽입의 도형에 웃는 얼굴을 찾아서 I8부터 I10, I8부터 I10까지 그리고 얘는 글씨를 입력하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매크로 지정을 해서 최대값 통합이라는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시고 얘를 지우고요. 뿅 눌러봐서 계산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뭐 분석 작업 2번 통합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자,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1번. 신화공에서 배려를 한 것 같아요. 무슨 배려를 했냐면 8, 9에 10회까지 풀 정도면 많이 풀었으니까 자신감 생기라고. 그래서 문제들이 좀 쉽게 된 것 같아요. 자, 1번이요.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는 보조축. 어떤 거예요? 수량. 파란색이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할 수가 없으면 이렇게 대보시면 수량이 나거든요. 이렇게. 완전 선택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범내에서 수량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은 항상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되 얘를요. 어떻게 해요? 보조축으로 바꿔주는 게 1번 문제죠. 차트 제목과 각 축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우리는 이 차트를 선택을 하면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에 레이블이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 한다고 했어요. 거의 다. 차트 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분류별 수량과 판매 금액 현황 엔터. 각축 제목 금액과 분류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추가를 제목 분류. 그 다음에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제목에 가로 제목입니다. 그렇죠? 금액. 자, 2번도 해결됐고요. 수량 계열의 계열 이름을 판매 수량으로 변경하시오. 수량 계열의 얘의 이름을, 범내의 이름을요, 판매 수량으로 바꿔주래요. 그러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그래서 수량을 선택해서요, 편집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열 이름에 판매 수량이라고 쓰시면 돼요. 확인. 판매 수량이랑 바뀌었죠? 자, 차트 영역의 차트 스타일을 스타일 5. 얘는 디자인이겠죠. 차트 스타일 5번째. 스타일 5로 바꿨고, 판매 금액의 계열을 꽃다발 질감으로 채우시오. 여기 보니까 얘네들이 꽃다발 색깔이 들어있잖아요.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이 색깔들을 바꾸거나, 여기 스타일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데, 얘는요, 질감에서 꽃다발을 찾으래요. 꽃다발. 뭐죠? 꽃다발 질감, 꽃다발.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뿅 하면 문제처럼 바뀌니까 또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10점을 따신 거고요. 자, 프로시저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작업 2번. 이거를 눌러 보시라고 했죠? 이거를 폼을 띄워놓고 문제를 보자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켜고 판매 등록을 더블 클릭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폼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판매 현황. 그 다음에 우리는 판매 현황 .show Alt Q 디자인 모드 헤드 얘를 클릭해 놓고 문제를 보자고 했죠. 자, 판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현황 폼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나타났을 때 CMB 분류에는 어떻게 콤보 상자 목록에 사회, 가학, 소설, 취미, 레저, 컴퓨터가 추가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row 소스가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with랑 add 아이템을 이용해서. 자, 비주얼 베이직을 키고요. 폼을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을 누른 다음에 유저 폼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로 바꾸시고요.
우리는 여기에 써주는 겁니다. 뭐라고 써요? CMB 분류가 CMB 분류 점 add 아이템은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사회과학서부터 입력을 해주면 되잖아요. 사회과학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써야 돼요? CMB 분류점 add 아이템 이렇게 하면 with를 쓸 수 없잖아요. with라는 함수는요 이겁니다. with라는 함수를 이렇게 with 한 칸 띄고 CMB 분류라고 써주면요 이렇게 앞으로 얘는 안 써주면 돼요. 그냥 점만 써주시면 돼요. 점 add 아이템 사회과학 점 add 아이템 두 번째 뭐요? 소설 점 그러면 앞에 있는 저 CMB 분류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미 레저 add 아이템 취미 레저 점 add 아이템 마지막에 뭔가요? 컴퓨터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주면 돼요? with 함수를 열었으니까 with 함수를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and with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CMB 분류를 일일이 쓰지 않으려고 with라는 함수로 감싸준 거예요. CMB 분류에 속한 애들이 .add 아이템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점점점은 이걸 눌러보면 여기에 맞게 들어가죠. 얘는요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CMB 분류.add 아이템 사이가 그 밑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with랑 add 아이템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 구문식으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문제요. 2번은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는 CMD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정의 폼이 메모리에서 제거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닫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어렵게 나왔지만 폼을 종료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나와요. 사용자 정의 폼이 메모리에서 제거되도록 unload me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닫기 버튼을 누르면 폼이 닫히는 이렇게 하시면 9회 문제를 금방 풀었네요. 그렇죠? 자, 이번 시험은요. 이번 9회차 문제는요.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자신감 회복 차원에서 9회 10회는 잘 모르겠지만 10회를 풀어보고 가세요 라고 하면 자신감이 좀 생기겠네요. 그렇죠? 자, 9회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좀 감이 잡히나요? 새로운 유형들을 좀 많이 익히시고 준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험 일정이 계속 밀리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천재지변이라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복습을 하시고 기출문제 10문제를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루에 한 과목씩 한 회차씩만 풀어보셔도 20일이 지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세요. 한 번에 합격하시고 네, 할 말이 많지만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1000명이 넘었는데 또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